자기 자본금이 아주 소액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월에 8,900 정도를 내고 있으니까 연이면은 한 1억 정도의 운영이익이 통장으로 꽂히는, 이게 컨셉이 강한 거는 초반에 매출이 좀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사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숙박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오늘은 애프터의 애프터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호텔들이 일정 기간 운영 기간이 지나가면 어떤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오늘 첫 시간은 유성 패스포트 후쿠오카 호텔이에요. 우선 유성이라는 상권이에요. 유성이라는 상권은 온천으로 되게 키워드가 유명한 상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패스포트 후쿠오카가 1년 정도 전 프로젝트거든요. 이때 유성에서 가장 숙박산업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유성호텔이 없어진다였어요. 유성호텔은 어떻게 보면 유성의 헤리티지를 거의 다 갖고 있는, 대욕탕을 가지고 있는 유성의 아주 유서가 깊은 그런 호텔인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서 호텔의 랜드마크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유성은 유성 온천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천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다른 숙박시설들은 온천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 라고 보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온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호텔은 이 온천 동네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게 어떤 가장 중요하게 패스포트 후쿠오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고, 두 번째는 경쟁 환경이에요. 유성 같은 상권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시행사가 모텔 부지들을 매입해서 다른 건물로 만들려고 다 매입을 해서 폐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게 우리 호텔 인근에 한 30개 호텔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텔 30개가 그 동네에 한 번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경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모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경쟁 환경이 상당히 기존 사업주들한테는 유리해지는 상권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더 좋은 하이엔드 모델을 남겨놓으면 또 이 또한 판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우리 호텔 자체가 입지가 조금 빠졌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인근의 거래가 대비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평당 2천만 원대 중반도 안 되게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유성에서 싸게 들어가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하이엔드로 조금 만들어 봐서 현금 흐름을 쭉 좋게 더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키워드로 잡았었던 거는, 유성이라는 지역의 가장 메인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온천이라는 거는 가져와서 패스포트 후쿠오카, 료칸이라는 걸 또 만든 거죠. 브랜딩 과정을 보면 후쿠오카에는 유채꽃이 또 유명하대요. 그러면 유채꽃이 노랗잖아요. 그러면 노란색과 막 료칸이 어울리는 디자인은 상당히 예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채꽃에 노란색을 좀 브랜드 컬러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료칸 이런 걸 좀 만든 거죠. 들어가면 최대한 우리가 오감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해서 메인 출입구를 들어가는 순간 유채꽃의 향기가 나고, 또 유채꽃밭이 쫙 이제 늘어져 서 있고, 청각으로는 자연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시각적으로는 AI 직원이 인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편안한 입실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전부 다 이제 혼자서 셀프 서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로비 공간이 사람이 없지만 환대 경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출발로 좀 만들었었던 거고, 객실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객실을 통합할 때 몇 개를 통합하냐 이런 것도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객실을 통합하지 않고 20객실을 저희가 한 객실씩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실당 200만 원 정도 벌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통합해서 실당 400만 원 벌게 하는 게 쉬울까, 세 개를 통합해서 실당 600만 원 벌게 하는 게 쉬울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저는 세 개를 통합해서 실당 600만 원 버는 게 더 쉽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한 객실이 5평 정도 됐었어요. 그럼 두 객실을 타면 10평이거든요. 10평은 웬만한 그냥 모텔들의 디럭스방 큰 객실들 가면은 10평짜리 나와요. 그러니까 10평으로는 제대로 된 차별화를 만들 수 없다. 근데 내야 되는 매출이 2배가 되는 거면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고, 오히려 3객실을 통합해서 15평의 시원한 어떤 객실을 마련해 놓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오히려 좀 있겠다. 600만 원 버는 거, 하루에 20만 원 정도 버는 거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객실을 통합을 했고요. 3객실을 통합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 3객실 모두 조그만한 화장실을 다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 공간을 전부 다 전용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고객이 체감하는 그런 평수는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스위트룸을 좀 만들 수 있게
된 게 통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목욕하는 공간부터 우선 보면은 우리가 일단 다른 모텔하고 어떤 다른 욕조를 갖고 있고 목욕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코어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대욕탕이나 가야지 볼 수 있었던 그런 목욕탕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앉아가지고 뒤에서 손을 뻗으면은 일본 사이다를 마실 수 있게 하는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절반의 객실에는 사우나를 같이 뒀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내가 아예 목욕탕을 보유한 경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목욕탕의 차별화 포인트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실 공간으로 와요. 거실 공간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다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거실 공간이에요. 그런 어떤 거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침실로 오죠. 침실 공간은 기존의 화장실이었던 공간 자체가 침실이 돼버렸으니까 같은 5평이더라도 훨씬 더 넓은 이제 전용 침실이 이제 확보가 되고, 4명이 한 번에 투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최대 인원 자체를 이제 늘려서 만든 거죠. 여기가 객실 수로 보면 20객실에서 10객실로 통합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한 층당 한 객실씩은 작은 방들을 남겨놨었어요. 기존 타겟들은 20대 초반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실당 20만 원 이상을 막 내고 숙소를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패스포트 후쿠오카의 조금 작은 버전이지만 원래 사이즈에서 료칸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회전율이 잘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대신 지하의 기계실이었던 공간이 너무 넓었어요. 그 공간에 별채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객실에 입실한 사람들은 별채탕으로 이동해서 개인 전용 탕에서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경험으로 확장을 해줬으니까 작은 객실을 남겨주면서도 객단가는 최대로 올리고 지하에 있는 유유 공간까지 별채탕으로 만들어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다 수익 공간으로 바꾼 거죠. 패스포트 후쿠오카 할 때는 이거는 저의 어떤 실험이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만 호텔이 성공한다라는 측면에서 페르소나를 좀 특이하게 잡았어요. 이 타겟까지 설득하면 우리 호텔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준치로 잡았거든요. 그 타겟이 뭐였냐면 엄마를 모시고 오는 딸까지 올 수 있으면 된다. 이거는 엄마를 모시고 가고 싶다 하는 따님의 어떤 취향은 그 페르소나 관점에서 가장 깐깐한 가장 깐깐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 호텔들을 고를 거거든요. 그런 호텔로 만들면 여기가 가고 싶은 다인 고객이나 이런 커플 고객들은 당연히 오고 싶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페르소나를 설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밝고 화사한 이미지에서 아주 건전한 분위기에서 료칸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목욕 경험을 할 때 사진 하나를 찍어도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주얼을 갖춘 호텔로 만들게 된 거죠. 유채꽃밭을 막 거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패스포트 후쿠오카가 얼마 매출을 내냐면 6천만 원 매출을 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객실이었던 거를 10객실로 줄여서 6천만 원 매출을 내고, 이는 결국 실당 600만 원의 매출을 내는 결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1년간 이제 데이터를 봐도 5,500에서 6,000 이 매출을 지금 꾸준히 내고 있는 모델로 간 겁니다. 패스포트 처음 만들 때나 지금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이게 컨셉이 강한 거는 초반에 매출이 좀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사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숙박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공급이 늘어나면 이건 트렌드가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패스포트는 중소형 호텔에서는 굉장히 하기 힘든 의사결정이에요. 객실을 막 통합해가지고 컨셉을 접목해서 그 동네 이제 하나의 중소형 숙박 중에서는 랜드마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걸 따라하기가 일단 쉽지 않은 구조고, 숙박업의 개체수 자체는 늘지 않는, 인허가 받기가 되게 어려운 이제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매출 방어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주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에 팔리는 그런 날들도 있을 정도로 매출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플레이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이제 된 거죠. 이거를 6천만 원 만드는 거는 저는 그냥 각각 객실을 20객실을 리모델링 해도 6천만 원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건비가 아예 안 들어간다라는 점이에요. 청소 인건비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확 절감하니까 표면에 매출은 같지만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확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높은 이익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호텔이 된 거죠.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건 수익성이나 어떤 내구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리한 운영 방식인 거죠. 이 모텔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싸게 샀어요. 처음 살 때부터. 그러니까 평당 2,500이면 주변 거래 사례로 봤을 때는 감정가 대비해서도 한 60% 수준의 이거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점에 이거를 잘 사신 거고, 그 다음에 공사비 자체는 이때 당시에 1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연면적 평당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공비도 잘 잠가가지고 하이엔드 숙소를 만들었다라는 특징이 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투자자분께서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위탁 운영사에다가 모두 다 정권을 위임해서 위탁 운영을 맡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무 신경 안 쓰고 월에 8,900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5,500만 원 정도의 매출만 나온다라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연간 수익률이 운영 수익률이 20%에 육박해요. 그러면 이거 엄청 좋은 투자예요. 숙박 운영 관점에서는 우리가 꼬마 빌딩 같은 거 투자한다 그랬을 때 5% 내면은 잘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숙박업으로 아예 그냥 꼬마 빌딩처럼 위탁 운영으로 맡겼는데도 20% 수익률이 난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투자에 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매수할 때 들어가는 매가는 대출로 다 받아서 시공비는 자기 자본금으로 넣었으나 이 시공비를 마련하는 재원도 아파트를 기존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담보로 해서 자기 자본금은 한 2억 정도에 맞추신 거고, 실질적으로 오픈을 하고 나서 매출이 발생하고 건물이 새 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받았던 대출마저도 1금융권으로 대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에쿼티를 일부 회수해요. 그러면서 4억 5천 정도를 또 에쿼티를 회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본금이 아주 소액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월에 8,900 정도를 내고 있으니까 연이면은 한 1억 정도의 운영이익이 통장으로 꽂히는 형태의 모델을 갖고 계신 건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지가가 상승하면은 매각 차이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운 거죠. 스페이스 트레이닝은 보통 이제 컨셉을 잡을 때나, 그 다음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할 때나, 그 다음에 운영 전략을 넣을 때나, 마케팅 플랜을 개발할 때나 다 팀이 있잖아요. 이 팀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컨셉을 정할 때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컨셉만 돋보여서 이거는 금방 휘발되는 그런 컨셉들을 취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냥 컨셉을 정할 때도 무작정 특이한 걸 갖다 넣을 게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숙박의 본질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숙박 산업 내에서는 되게 정통성 있는 키워드인데 컨셉추얼 하기까지 한 그런 컨셉을 고르는 게 지속 가능한 매출을 내는 디자인 컨셉이나 브랜딩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이제 호텔들은 실제 와서 투숙을 해보면은 여기는 침대랑 베개랑 이불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퀄리티가 좀 일반 숙박업들하고 다르네 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 데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이거에 자신 있다 하면서 객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한번 투숙해 보면은 다시 오고 싶게 하는 그런 어떤 지점까지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고 싶은 컨셉으로 시작해서 한번 이용해 보니까 또 오고 싶다 라는 컨셉을 만드는 거에 되게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고 기획을 하는 팀이라서 지속 가능한 매출에도 도움이 좀 될 겁니다. 패스포트 후쿠오카는 초기의 객단가보다 지금 객단가가 훨씬 더 올라갔어요. 이건 뭐냐면은 숙박업에서 당연한 거예요. 숙박업이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가가 되니까 객단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4년 이후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어떤 게임이냐면 회전율을 극대화해서 최대한 오고 싶게 하는 호텔을 만든 다음에 객단가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높은 객단가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회전율을 먼저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큐펀시를 먼저 잘 채워놓는 호텔들은 객단가를 금방금방 치고 올라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안흑을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서 쳤을 때 그 이유예요. 먼저 차니까 객단가가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패스포트 후쿠오카는 게다가 객실 수도 적죠. 그러니까 인기만 빨리 얻는다면 회전율을 채우는 건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객단가도 올라갔던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같은 상권에서 객실을 통합하지 않고 만든 유성 안흑 호텔앤스파를 좀 담아 드리려고 하고요. 한 상권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개발할 때는 어떤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대상지를 골랐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또 패스포트 후쿠오카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